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제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늘 우리 그 음식 요리에서 해보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잖아요. 발효액을 만드는 거. 요주도 발효액을 만드시면 돼요. 자, 언제나 식품은 철저한 과학이니까 자, 우리가 저울질을 합니다. 요것을 용기를 올려놓고 재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이 재료를 넣고 우리가 여기에다 내팽개쳐 놨던 이 여주를 다시 썰어서 넣습니다. 제가 언제나 효소 담을 때 강조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효소 발효액을 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재료를 최대한 잘게 이렇게 썰거나 짓이겨 놓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 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성큼성큼 썰었어요. 이 요리용 여주에는 반드시 촘촘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요. 효소를 담을 때는 어때요? 조금 크거나 도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효액 속에서 요게 발효될 테니까요. 자, 500g의 여주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뭔가요? 이제 설탕으로 어차피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설탕 무게도 우리가 달아봅니다. 이게 1200g 정도 되니까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요? 보통 여러분 상식으로는 1대1 그러니까 여주가 500g이었죠. 그러면 설탕 500g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땡 틀렸어요. 왜냐? 우리가 1대1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깨야 돼요. 만약에요 이게 수분이 적은 식재료라고 하면 1대1 500g 대 500g 넣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재료들이거나 매실처럼 산이 강한 식재료이거나 하는 것은 1대1 넣으면 100% 실패합니다. 민들레처럼 하얀 찐이 막 나오는 것도 1대1 넣으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경험칙으로 보건데 요 정도 수분이라고 하면 1대 1.2 정도를 넣어야 돼요. 그럼 500g이면 설탕은 얼마를 넣어요? 600g을 넣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 거기에다 레시피를 안 쓰냐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쥐어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600g을 넣었는데 처음부터 600g을 딱 부숴 놔버리면 또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드적드적해서 놔두고 그 다음날 잠자고 나면 또 물이 봉봉 나오면 그걸 또 드적드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닥에 설탕이 가라앉지 않고 여기에 들어갈 양의 600g의 설탕이 온전히 제 몸에서 다 녹을 정도까지, 그것이 4일이 걸릴지 5일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효액을 담는 사람들은 큰 여분의 통을 놓고요, 거기에서 늘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왜냐하면 독에다가 쟁여버리고 나서 뒤집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독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다 뒤집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전 처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독에다 안 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손 씻고 실패가 없어져요. 그러면 600g 들어간다 하면 한 400g만 넣고 오늘 자고 나서 내일 뒤적이면서 나머지 100g을 위에 살살살 또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불 덮듯이 싹 설탕으로 남은 설탕을 덮어줘요. 또 3일째 된 날 다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나머지 100g을 또 살살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온전히 설탕물이 이 요주에 스며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효소, 상하지 않는 발효액을 만드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개념을 깨시고 자기가 경험칙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분이면 좀 설탕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1.1 혹은 1.2, 1.3 아니야. 나는 차라리 설탕을 1kg 넣고 꿀을 한 200g 더 넣겠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무슨 꿀 비싸. 나 올리고당 넣을래. 올리고당 넣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식조를 제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밥솥이 당글당글 끓습니다. 줄일게요.
이제 뜸을 들이시면 돼요. 예, 뜸 들이는 동안에 또 우리는 가열차게 소스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저는 요거 하기 위해서 400g만 넣겠습니다. 400g 넣고 200g은 나중에 더 이렇게 하면서 더 씌우기로 할 거예요. 예,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딱 쟁여서 놓으시고 하루 저녁만 딱 잠재워 보세요. 자, 이렇게 되시면 위에다가 어때요? 나머지 아까 지금 1000g이니까 이렇게 덮어서 네, 800g은 남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수분이 저절로 지 몸에서 나와서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이것이 녹아서 정량에 내가 넣고자 하는 설탕이 충분히 이 여주 열매가 다 스며들었다. 바닥에 가라앉는 설탕이 없으면 자고 났는데 뒤집어 보니까 정량을 다 넣었는데 바닥에 설탕이 가라앉지 않더라. 그러면 정량이 다 녹아서 이 재료의 몸에 배어든 거예요. 그럴 때 용기에, 유리병에 혹은 단지에, 발효 용기에 담아주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런 여주 발효액이에요. 요 색깔이 나옵니다. 첫 해에는요, 이런 색깔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여주 발효액을 담았으면 여주를 언제 건질까요? 건더기를 언제 건져요? 매실은 뭐 언제 건져라 하고 뭘 언제 건져라 하는데요. 언제 건져야 되느냐? 보통은 1년 있다 건지세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발효액을 안 담아본 사람이에요. 솔직히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교과서로 배웠거나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수분이 많은 식재료들은 6개월을 넘어가면 풀어져 가지고 걸쭉걸쭉해져요. 하고 나중에 걸러내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그리고 발효액도 이렇게 맑은 발효액이 아니고요, 탁해요. 그럼 이 밑에 가라앉으면요 불량품이 왔다고 소비자는 그렇게 말해요. 불량식품은 아니고요, 과육이 여기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여기에서 성분은 다 빠져나와요. 성분은 충분히 발효돼서 빠져나오고 이것이 아직은 풀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건져내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건져내셔가지고 왠지 6개월 만에 이 발효액을 건져내가지고 조금 아깝습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 놔두셨다가 나중에 미백하는 마사지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료를 건더기를 건져내버리시고 그 액만 가지고 후발효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후발효는 보통 한 2년 정도 하면 요게 한 59브릭스, 60브릭스 때 처음에 설탕을 부었기 때문에 그 설탕의 당도가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60브릭스 때 나가던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되잖아요. 그러면 신통하게도 50브릭스 때에서 46브릭스 때까지 떨어져요. 이게 단맛이 어때요?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이렇게 다당체계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단맛의 성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여주의 성분이 이리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효소가 설탕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무식해요예요. 절대 설탕물 아니에요. 발효액이에요. 이걸 삼투압에 의해서 여주의 성분을 설탕이라는 촉매제가 들어가서 뽑아낸 거거든요. 뽑아내서 그것을 미생물들하고 활동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주 발효액입니다. 이거는 평양 음료로 드시거나 물에 타서 소주 컵 반컵 정도에다가 이런 머그잔에 물 하나 부으면 달달한 그런 아주 시원한 차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요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를 넣고 샐러드 소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여주 발효액 같은 거를 넣어서 먹으면 당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당을 이렇게 저하시키는데, 혈당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한 이게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양리 작용을 합니다.